자, 볼게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피들이 흐르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크게 받는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가 계속 받다가 이렇게 혈압이 이 수축과 이완 압력에 의해서 계속 뚝 떨어지더라. 근데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하는 낮은 음압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더라. 왜? 한번 쥐어짜준 그 혈맥에 의해서 쭉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니까. 그치? 그래서 거의 힘에 붙여, 정맥은.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혈액이 위쪽으로 뿅뿅뿅뿅뿅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줘야 될 때 힘에 붙여서 다시 역류되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정해진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류하면 진짜 안 되거든. 그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맥 곳에 이런 혈압이 낮다 보니 역류를 막아주기 위한, 역류를 막기 위한 뭐가 있더라? 동맥과 모세혈관은 존재하지 않는데 정맥 곳에 대나무 와디 같은 판막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판막들이 존재한다고요. 대나무 와디 같은 판막들이. 됐죠? 그래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기 위한 판막이 존재하는 곳은 여기는 정맥이고, 그죠? 이렇게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에 의해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에 의해 최고와 최저혈압이 이렇게 반복되는 여기가 동맥이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한 층의 얇은, 여기 동맥과 정맥은 다 둘 다 세 층으로 감싸져 있어. 동맥과 정맥은. 그래서 안쪽에 내피세포층, 그죠? 내피세포층, 그 다음에 근육층, 결합조직층 이렇게 세 개 층으로 감싸져 있는 게 동맥과 정맥들이라면, 오케이? 높은 혈압을 받는 곳이 상대적으로 동맥이다 보니 그 높은 혈압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뭘 갖고 있더라? 굉장히 두터운 근육층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총 3층,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은 3층. 요도 3겹. 3층, 3겹. 돼요? 오케이? 근데 누구만, 모세혈관만 한 층으로만 되어 있다. 모세혈관만 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혈관만 한 층으로만 되어 있어. 너 왜 말 못하니? 모세혈관만 한 층으로 된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하기 좋아. 왜? 쟤네들은 자 이렇게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얇은 한 층으로 되어 있는 모세혈관을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까요? 흘러가. 됐죠? 흘러가다가 밑에 있는 누구에게? 조직세포들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다 주고, 그죠? 흘러가겠죠? 영양소를 받아야 조직세포가 받으면 여기서 뭐 한댔어? 반드시 뭐 해야만 해? 돈 바꿔주는 거.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거. 반드시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해야만 한댔죠. 그게 뭐였어? 식물도 그걸 해. 동물도 그걸 해. 반드시 해야만 해. 뭐야? 두 글자로.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니까. 호흡이 필요. 호흡. 그래서 이 영양소와 산소들을 누가? 조직세포가 받으면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호흡의 본질적인 개념 하면서도 나와. 영양소와 산소를, 그치? 영양소, 산소를 누가 받으면? 조직세포가 받으면. 자, 우리 소화부터 했었잖아? 우리는 이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 그죠? 동물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끼니 때마다 먹어줬어. 먹어줬는데 걔가 먹어준 형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너무 덩치가 커. 크니까 입이나 여러 가위를 만들어내서 커팅 잘라줬어. 잘라준 상태로 작은 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포도당이나, 오케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 지방이 소화되면 아미노산, 그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소화됐던 얘네들의 그 화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못 쓴다. 우리나라인데 미국 돈, 일본 돈, 독일 돈 이거야. 돈은 돈의 가치를 갖고 있어. 돈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해외 나라 돈이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지. 그때 수수료로 항상 산소가 필요해. 꼭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많은 양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뀌어. 오케이? 산소가 꼭 들어가고 이 산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데 그 우리나라 돈을 우리 무슨 에너지라고 설명을 해?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돈을 비유를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설명했고 7글자 땡땡땡땡 에너지. 네,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된다고.
오케이?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활동을 해야만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얘가 우리나라 돈이야. 오케이? 인 코리아에서 쓸 수 있는. 그죠? 5만원 거 5만원 켜. 그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줬고요. 그죠? 그리고 뭐하고 뭐가? 이 포도당 암면산 지방산이 포도당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었어? 포도당이 이루고 있는 원소, 탄소, 수소, 산소들로 이루어졌어. 포도당이. 오케이? 아미노산은 탄소의 구성 원소와 산소의 수소의 산소의 질소까지 이루어져 있어. 아미노산. 그래요? 지방산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배설하면서 또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영양소, 3대 영양소, 주 영양소들이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주 영양소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들이 뭐이다 보니까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산소의 질소, 그다음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나 노폐물이 만들어진다고 돼요? 그리고 이 영양소 과제는 모든 에너지가 싹 다 생명활동 에너지 모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한 40%만 바뀌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얘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모든 조직세포는 이렇게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계속 해줘야지만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줘야지만 이 화폐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누군가 일꾼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생명활동에 영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호흡의 정의야. 이게 호흡의 정의야. 그래서 항상 모든 세포는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그러면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 아니야. 만들어진 노폐물 물이 많을 거 아니야. 얘를 받아다가 다시 우리 몸 쪽으로, 그죠? 우리가 버릴 배설기관 쪽으로 운반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노폐물적인 이산화탄소들이 받아져서 얘가 어떻게 정맥을 거쳐서 쭉 다시 우리 몸 쪽, 우리 심장 쪽으로 복귀되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정맥도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3층으로. 돼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쥐어짜준 그 힘에 의해서만 돌아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정맥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역류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한 판막이 곳곳에 존재하는 거고 근데다가 모세혈관은 얘는 지금 3층이지만 정맥과 정맥들은 얘는 한 층이잖아. 한 층, 한 겹. 한 층으로 되어 있어서 한 층에 얇은 세포층. 거기다가 얇기 때문에 얇은 한 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조직세포들에게 양분을 확산에 의해서 주기 편하고 거기다가 혈액이 흐르는 혈압이 낮아서가 아니라 혈류 속도가 느려서 혈류 속도가 분지가 되다 보니까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 가장 느리니까 느리니 천천히 갈 거 다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밑에 있는 조직세포들에게 다 주고 줄 수 있다고. 이거 어제 적었었어. 모세혈관의 장점? 안 적었지? 그치? 이거 적어줘. 어디다가? 여러분의 거기 지금 52쪽에 해당하는 그 그래프 뭐라고 했었죠? 거기에 비어있는 공간이나 아래쪽이나 위에 빈 공간에다가 모세혈관이 물질교환에 유리한 장점. 모세혈관이 물질교환에 유리한 장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제가 워치 8거든요. 워치가 8까지 나왔잖아요. 말을 그동안 잘 듣더라고. 설마 삼성전자 페스티벌 할 때 얘를 새로 살까봐 고민했는데 새거를 벌써 마트에 간다고? 말 안 듣네. 두갑 해야 되네. 자, 여튼 그래서 모세혈관이 물질교환에 유리한 장점은 한 층의 얇은 세포층이 되다가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서 그렇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요래. 혈류 속도. 자, 동맥에서 혈류 속도가 동맥의 혈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가 제일 느려지다가 다시 복귀 이런 식입니다. 돼요? 빨간색이 혈류 속도에 어저께 혈류 속도를 설명 안 해준 것 같더라고. 돼요? 혈류 속도를 기억하시고요. 혈류 속도랑 누구랑 반비례 관계냐면 여기 52쪽 그 그래프처럼 총 단면적이 반비례 관계야. 총 단면적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면적을 봐요. 총 단면적.
오케이? 그래서 총 단면적이 자 모세혈관이 가장 넓어. 총 단면적이 가장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포를 감싸고 있는 면적이 가장 커. 면적이 가장 커. 크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 자, 분지돼서 흘러갈 때 속도가 더뎌지는 거야.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것처럼. 오케이? 분지되어서 여러 갈래길로 갈라지다 보니 속도가 더뎌져서 천천히 흘러가는 형태다. 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아. 총 단면적이 넓어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더라. 그래서 총 단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반비례 형태처럼 이렇게. 어저께는 총 단면적까지는 설명을 했었고 총 단면적과 반비례되는 혈류 속도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는 반비례하다. 오케이. 자, 어제부터 어디까지 과제를 내드렸었죠? 과제를 확인해보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답을 채점해야 될 것 같아. 어제부터 어디까지 채점이 안 되겠지? 우리 44쪽 채점됐나? 지지 풀었나? 44쪽? 수학까지 가지 말까? 순환해서 끝낼까 일단? 거기 봅시다 그러면 47쪽 채점 다 했나? 47 없어요 47이? 아 미안해요 여기 아까 49 채점 했나? 다 했나? 49쪽? 네 수업 시간에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그치 1번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5번부터 8번까지 한 가지만 더 하자 8번 오른쪽에 48쪽 T 혈액순환 있죠? 지금 어제 성분량을 더했던 혈관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했고, 그죠? 심장 그림을 여러분이 다 외워보셨잖아? 그러면 심장 그림을 외워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심장은 어떻게? 이거 지워도 되겠니? 이 그림도 설명 끝났으니까 이거 지울게. 그래서 혈관은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는데, 우리 심장을 이렇게 계속 외우게 시켜가지고 방이 있어요, 실이 있어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어요? 겉파가리가 있어요, 그죠? 이쪽은 뭐가 있어요? 온몸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또 외워주시고, 그죠? 모세혈관들은 각각 조직세포를 폐포를 감싸고 있어, 겉파가리가, 그죠? 감싸고 있다가 거기서 물질 교환해서 줄 거 주고 노표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올 때 심방으로 들어오죠. 들어온 건 심방, 맞죠? 들어온 다음에 이 심방에 있던 혈액이 옆방으로 안 가고 심방에 있던 게 심실로만 내려옵니다. 방이 수축하면 심실로, 그죠? 방이 수축하면 심실로 내려와서 혈액이, 그죠? 근데 구멍이 저렇게 한 곳으로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가는 이쪽 길과 이쪽 길로 뚫려져 있죠. 그죠? 이쪽 길과 이쪽 길로 이렇게 뚫려져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죠? 그러다 보니 혈액이 역류되면 안 되니까 어디에도 pom막이 들어? 저 심실과 나가는 방향 쪽에도 pom막이 들어. 그죠? 자, pom막의 방향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반바지 사이는, 그죠?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들 입구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로 되어 있다. 하다가 역류하면 안 되니까, 그죠?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폐포를 돌아서 폐포 쪽을 순환해서 혈액이 돌아 어디로? 기체를 교환해서 들어오는 흐름은 폐순환이라고 해요. 폐순환을 다른 말로 이제 폐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는 뭐라고 바꾸자. 우리 허파라고 바꾸자. 그래서 이제 허파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체가 교환되는 거. 난 불편해요. 허파 안에 있는 그 폐포를 허파칼이라고 하니까 두 글자짜리를 세 글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해 죽겠는데 여러분이 내가 간단하게 폐포순환, 폐순환 아니면 뭐 폐포를 둘러싸는 모세혈관 이렇게 얘기해도 허파칼이라고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찰떡같이. 자, 그래서 폐순환은 기체를 돌아서 들어오는 흐름이 거고, 자, 그 다음 다른 말로 온몸순환은 온몸으로 산소하고 영양소를 주고 높은 물을 받아오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자, 혈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는지 명령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 무슨 순환이라고 순환의 방향을 정하자, 기준을 정하자 라고 해서 기준점을 잡아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건 자, 돌아서 들어오는 흐름까지인데, 그치? 그러면 돌아서 들어온다. 들어오려면 어디 쪽으로 들어와?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혈액이 들어온 것은 심방이니까. 그러면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니까 나가는 건 심실에서부터 기준으로 잡겠지. 그래서 자, 폐를 돌아서 기체를 돌아서 폐를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CO2를 버리고, 그죠?
헛박가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산소가 많았고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산소를 막 받아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산소를 많이 받아 들어오겠지. 그치? 이렇게 산소가 돌아서 들어오는 이쪽 순환, 여기를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내보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낸 곳에서부터 들어오는 곳까지 이렇게를 거쳐서 이렇게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허파순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돼요? 그럼 반대로 온몸순환인 이 허파순환을 거쳐서 내려왔던 산소가 많은 혈액성분이 내보냈기 때문에 온몸을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내보내서 돌아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내보내갖고 돌아 들어오는 그죠? 이렇게 돌아 온몸을 돌아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까지가 우리는 온몸순환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 제대로 혈관의 명명과 심실의 명명을 명명하지 않았지만 너네가 불러봐. 그럼 허파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허파순환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 허파순환의 시작. 무슨 순환의 시작은 항상 심장에서 내보내졌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 들어오는 거야. 그지? 그럼 허파순환의 기체를 버리고 기체를 받아온 거죠. 뭐 끊겨 그러다가 난리나. 뭐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니? 응? 끊긴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겠니? 다음 어느 수준을 넘어서 혈관이 만약 찢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것도 조사하겠고 숙제 내줄게? 아니요. 숙제를 해봐. 자, 볼게요. 허파순환. 자, 볼게요. 자, 허파순환. 그럼 어디서부터 나가서? 나갔으니까. 나간 것부터 시작이니까. 심실이겠지. 그지? 폐를 돌게끔 나가보내는 심실은 어디야? 무슨 심실? 폐로 돌게끔 하는 심실은 여기가 어디야? 우심실. 그지?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허파순환. 우심실. 그 다음 어디겠어? 어디야? 우심실이 수축을 하면 그 다음 어디로 와? 슉 나갔으니까 여기 혈관이 있는 거야. 슉 나갔으니까 폐동맥 맞죠? 폐동맥 그죠? 그 다음 여기 어디야? 폐 모세혈관 그 다음 허파가리의 모세혈관 그죠? 허파가리의 모세혈관 허파가리를 감싸는 허파가리의 모세혈관 그 다음 어디야? 폐성맥 그죠? 그 다음 어디야? 좌심방까지 다 뭐야? 좌심방까지가 폐순환, 허파순환. 기체를 버리고 어떤 기체를 버려주고? 봐봐, 온몸을 돌면서 뭘 많이 받았어. 그치? 지금 우리 세포 배웠기 때문에 뭐 온몸을 돌면 계속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이 생겨. 이산화탄소를 많이 실어서 다시 버려줘야 얘가 이게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똥 안 싸고 계속 뭐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소변이 막 차 있어 방광. 근데 소변을 안 버리고 뭔가 생명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못해. 마지막에는 거기에 막 꽂혀 싸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뭔가를 못하는 만큼 거기에 막 몰린다고요. 계속 고정적으로 쌓여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든 버려줘야 또 계속 그 다음에 일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많이 생긴 곳에서 계속 버려주게끔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쪽으로 이동해 와서 CO2를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오는데 근데 어디로 기준을 잡았다고? 내보냈기 때문에 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곳으로 기준을 잡아서 심실에서부터 시작하면 심방으로 끝나는 거야.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좌심방으로 끝나고 있죠? 외워야 돼? 이게 폐순환이야. 그러면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그 흐름은 그러면 온몸순환 다른 말로 대순환이라고 한다고. 그죠? 온몸순환 다른 말로 대순환. 그럼 대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 시작 지점이 어디겠어? 얘들아. 대순환은 명제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대순환. 온몸을 돌아서. 자심실. 네, 맞아요.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불러봐.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 좌심실. 어디로 가? 대동맥. 그죠? 대동맥. 그죠? 그 다음 어디로 가? 온몸의 모세혈관. 그죠? 온몸의 모세혈관. 그 다음 어디로 가? 대성맥. 그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순환이다? 온몸순환이다 라고 해요.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근데 걔를 여러분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크로스 마냥 그지? 이렇게 서로 크로스돼서 돌잖아요. 오케이? 자 남자들 몰라 크로스가 자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던데
이렇게 돌 건데, 이렇게 돌 건데. 근데 그렇게 도는 방향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얘가 약간 꺾여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어디처럼 문제가 나오냐? 보자. 여러분 그 53쪽의 D번. 53쪽 D번 봐봐, 53쪽 D번. 자, 그렇게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조금 여기만 좀 지워볼게. 자, 가운데 심장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이렇게 튼 거야. 방금 여기 봐. 7번 봐. 여기 그러면 이쪽이 페퍼죠? 여기 봐. 7번. 여기. 이쪽이 페퍼잖아요? 페퍼는 위쪽으로 두고 저 얘를 이렇게 내려서 그지? 얘를 위로 두고 얘를 이렇게 내린 것 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퍼는 위로 가고 조직세포 모세혈관 쪽을 아래로 내려도 뭔 말이냐? 자, 똑같은 형태인데 위쪽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뭐가 있어? 페퍼의 모세혈관이 있는 거고 아래쪽은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온몸의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돼요? 그리고 화살표 안 알려줘. 화살표 안 알려주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간대. 이렇게 해서 갈 거래. 화살표 안 알려줬어. 그리고 여기 페퍼의 모세혈관이야. 상상력을 가미를 해야 돼. 페퍼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고 그래서 기체교환을 했어. 해서 원폐물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온대. 근데 화살표가 안 알려줬어. 네, 예의 바르지 못한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가 너네들 시험 문제에 나와. 예의 없는 문제가. 이런 거지 같은.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안 알려주고 그냥 이런 길밖에 없어. 그러면 이 길밖에 없는데 산소고의 농도가 높은 곳은 어디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은 어디냐? 걔가 어디게? 라고 물어본다고. 이 네트워크는 온몸의 모세혈관이야. 알겠죠? 오케이? 온몸의 모세혈관이고 이 밑에 이렇게 조직세포들이 다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나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심실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좌심실이죠. 좌심실 수축에서 이렇게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돼요? 오케이? 나가서 얘네들한테 줄 거 주고 노폐물 받아와가지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거야. 얘가 어디니까? 우심방이니까. 맞죠? 오케이? 여기가 좌심실이고 여기가 우심방이니까 좌심실에서 수축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다고. 우심방으로. 맞죠? 그럼 우심방에 있던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내려와서 너가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내려와서 얘가 수축해. 그러면 수축했더니 얘가 이렇게 간다고. 가서 이렇게 폐를 돌아서 뭐를 쭉 버리고 CO2를 버리고 O2를 받아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어디로? 좌심방으로. 이거야. 됐어요? 네. 그럼 어저께 제가 어디까지 과제 내렸죠? 10번, 11번, 11번. 14, 15번. 그쵸? 근데 13번, 16번, 17번, 18번 안 해줬죠? 그쵸? 그쵸? 지금 13번부터 13번 내줘나 어제? 내줘나 13번? 안 내줘나? 내줘놨다. 내줘니? 내줘놨다. 그럼 16, 17, 18. 그죠? 지금 해놓고 쉬어주세요. 16, 17, 18. 해놓고 쉬어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숙제 내줬던 부분을 방금 문제 풀려고 한 부분을 채점 외웁시다. 여기 13, 14, 15번까지 채점이 외져 있나요? 안 맺었나요? 네. 그러면 페이지 56쪽에 13번부터 답을 한번 다 봅시다. 페이지 56쪽에 13번 오른쪽 그림은 혈관을 나타냈다. 그쵸? 나타냈는데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니까 B 보이죠? 가운데 뭐 보여요? 함막 보이죠? 그게 누구예요? 정맥입니다. 오케이? 함막이 보이니까 너 정맥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얇은 A가 뭐예요? 모세혈관이겠죠? 그죠? B와 C는 좀 두껍죠? 3개층으로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A는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 말하는 거니까. 맞겠어? 틀리겠어? 맞겠죠? 기억 맞아요. 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B로 들어간다. 나왔어요. 심장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 나가면 심장에서 나갔던 B는 무슨 맥? 나가면 동맥. 그죠? 근데 B는 지금 정맥이잖아. 맞겠니? 틀리겠죠? 오케이. 나가면 동맥이고 들어오면 정맥이니까. 자, 그래서 나가면 동맥이니까 답은 자, 이게 틀려요.
자, 그럼 C에서 맥박이 나타나. 맥박은 자, 동맥벽에 느껴지는 파동입니다. 자, 거기다 한번 적어줄래요? 맥박. 맥박은 심장의 집기적인 수축액에 자, 맥박. 심장이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수축과 이완 시, 이완할 때, 오케이? 그러면 수축할 때 혈액이 내보내질 거니까, 거기다 적어줘. 혈액이 내보내질 거니까 동맥벽에 느껴지는 파동이야. 동맥벽. 나갈 때, 혈액이 나갈 때 동맥벽에 느껴지는 파동. 이 맥박이야. 심장이 주기적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수축할 때마다 혈액이 쥐어짜지죠? 그러면서 동맥을 타고 밀집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파동. 오케이? 그래서 맥박수와 그죠? 박동수는 똑같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C에서 맥박이 나타난다. C는 동맥이니까 맞겠네. 맞죠? 맞아요. 자, 그다음 14번. 적혈구랑 백혈구랑 혈소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는 액체니까 혈장, B는 아래쪽은 혈구. 그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고 혈구에서 제일 개수가 많은 B는 뭐야? 적혈구. 그리고 나머지 C가 백혈구. 그리고 D는 혈소판.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A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 맞아요? 맞아요. B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핵 있어요? 적혈구? 아니에요. 핵 대신에 누가 가득 차 있댔어요? 누가 가득 차 있댔습니까?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굽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누구? 산소를 운반시키는 단백질 누구? 5글자. 눈들을 다 피하시죠. 5글자. 산소 운반 단백질 헤모글로빈 이렇게 조성이 중요하네요. 헤모글로빈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C는 산소를 운반한다. C는 산소를 운반하겠니? 균을 먹어서 없애지. 그죠? D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미을이다. 됐니? 네. 자, 그림 하나는 혈구의 기능을 비유해서 나타난 거다. 가와 나는 혈구의 기능을 비유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는 삐뽀 산소를 운반하고 있는 적혈구. 나는 뭐야? 균을 막 방어하고 있죠? 야 꺼져! 먹는 그림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적절했을 것 같아. 그치? 나는 백혈구, 가가 적혈구. 됐나요? 자, 16번. 16, 17, 18을 하고 쉬라고 하셨죠? 제가? 자, 16번. 자, 우리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바순환은 C에서부터 시작해서 C가 뭐야 그러니까? C가 헛바순환인데 C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헛바순환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기억이 폐동맥 맞죠? 그죠?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를 모세혈관을 닮은 허파의 모세혈관 그죠? 폐를 우리 허파라고 하기로 했고 폐 안에 들어있는 폐포를 허파과알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폐포를 눌러서 하고 있는 모세혈관 또는 허파의 모세혈관 이렇게 개를 거쳐서 폐동맥, 좌심막 그죠? 그래서 기억은 폐동맥, 니은은 폐성맥. 자, 17번 온몸순환의 경도입니다. 온몸순환 D 뭐예요? D는 좌심실. 아유 대동맥 시원하다. 자, 그 다음 온몸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대성맥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우심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순환의 경우 기억하시고 18번 가 라인은 자 우리 이렇게 놔뒀을 때 혈관의 이름을 그죠? 여기다가 바로 붙여보실 수 있게끔 적응이 되셔야 돼. 그럼 좌심실을 수축해서 이렇게 도는 거지 온몸으로 돌 거니까. 그럼 이쪽은 어디 쪽과 가까이 연결된 혈관이야? 이렇게 나가서 온몸으로 돌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는 네 대동맥인 거고 대동맥과 가까운 거죠? 대동맥인 거고 그 다음 온몸을 돌아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 우심하고 그럼 여기는 어디랑 가까운 거야? 여기는 그치? 여기는 우리 온몸으로 다시 들어가면 대정맥과 가깝겠잖아. 대정맥 넌 대동맥 넌 대정맥 맞죠? 오케이? 그래서 돌아 들어와서 우심하고 우심실로 간 다음에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가 폐포니까 여기는 뭐야? 폐를 향해 나갔으니까 폐 동맥이겠죠? 폐동맥과 가깝고요. 맞죠? 너가 수축해서 폐동맥과 가깝고 그 다음 너는 다시 폐포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너는 좌심막으로 들어오는 폐성맥과 가깝겠죠. 그거 보실 수 있으셔야 돼. 보실 수 있으셔야 돼. 됐어?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가와 라에는 동맥혈이 흐르냐라고 물어봤어요. 가와 라.
가와라. 가가 어디야? 넌데. 동맥혈이 흘러? 동맥혈이야? 은빈아 동맥혈이야? 아니야.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거치면서 이미 노폐물을 겁나 많이 받아온 거야. CO2 같은 노폐물을 겁나 많이 받아서 CO2가 많아진 혈액성분을 버리려고 뿅 내보낸 거니까. 얘는 무슨 혈? 정맥혈이야. 자, 여긴 정맥혈이야. 반대로 폐포를 거치면서 방금 막 산소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면 여기는 뭐야? 동맥혈이야. 돼요? 방금 막 산소를 엄청 많이 뒤집 받았을 거 아니야. 동맥혈이야. 맞죠? 동맥혈 거쳐서 다시 동맥혈이야. 지금 뭔 말이냐면 봐봐. 반띵 한 거야. 반띵 알아? 너네 반띵? 이쪽 반쪽은 방금 하는 산소를 받아와서 산소의 성분이 높은 산소의 분압이 큰 좌심만 거쳐 좌심실 거쳐 온몸으로 나가지게끔 해주는, 그쵸? 다 뭐가 이려?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이쪽 오른쪽 반대는 다 동맥혈 구간이야. 맞죠? 오토의 농도가 더 높잖아요. 맞죠? 그죠? 오른쪽 반틈은 다 동맥혈 구간. 상대적으로 이쪽 노폐물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막 받아서. 왜? 항상 조직세포 쪽은 뭐하니까?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항상 하니까 많아진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그죠? 얘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야 너 이산화탄소 버리자 하고, 이쪽은 CO2가 많아 CO2가 많아 CO2가 많아 CO2 버려줘 CO2 버릴 거야 하고 가는 거니까 여기는 다 정맥혈이야. 이쪽은 정맥혈 구간이야. 반대. 되겠니? 그래서 이쪽은 동맥혈 구간, 이쪽은 정맥혈 구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됐죠? 네네. 자, 그래서 자, 나와 나는 정맥이다. 자, 일단 기억 틀렸고요. 나는 정맥이다. 나다가 정맥이 아니죠? 들어오는 방향은 나 혼자의 쪽 폐정맥. 다는 라보다. 혈압이 낮죠? 정맥이니까. 대정맥 쪽이니까. 다가 더 낮죠? 혈압이 높아요? 낮죠? 왜요? 우심실에서 수축해서 나가고, 그죠? 좌심실에 수축된 혈액을 바로 받는 대동맥이 혈압이 제일 높겠지. 동맥이 혈압이 높고 정맥이 혈압이 낮고. 그쵸? 그래서 답은 누구나 니은 혼자 맞아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자, 오른쪽 57쪽도 제가 과제 내드렸었나요? 안 내드렸었나요? 네, 57쪽에 1, 2번은 예전에 내줬던 것 같은데? 그치? 57쪽에 3번, 4번 지금 완성하자. 3, 4번. 같이 완성하자. 가부터 라까지 이름을 포함해서 서술하라잖아. 가부터 라까지 이름을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4번에 1번에 그 혈액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써. 아이 뭐겠어. 우리 중요한 거 아래 위 정해져 있었어? 아래 위가 아니라 뭐가 정해져 있었어? 동맥은 항상 심장에서 나가는 방향, 정맥은 항상 들어오는 방향. 뭐야? 말 그대로 정해진 방향이다. 정해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해야 맞다. 지맘 내키는 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막 부가분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자, 일단 전에 1, 2번 채점은 했었니? 안 맺니? 안 맺니? 1, 2번? 오케이. 1번. 세포가 지금 소화와 순환 같이 있는데 한번 같이 달아보게. 너도 같이 달아보게. 금방 갈 거니까. 자, 1번. 자, 세로판 주머니. 반투가성한 거 똑같아. 세포만 거 똑같아. 그래서 녹말 있고 포도당 있어. 자, 그러면 바깥에 있던 녹말이 세포만과 똑같은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녹말 들어올 수 있을까? 바깥에 있는 녹말은 분석계가 겁나 크거든? 세로판 주머니는 세포막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세포막과 똑같은. 그죠? 근데 녹말이 들어올 수 있겠니? 덩치가 너무 크니까 못 들어와. 그죠? 근데 여기 셀로판지 안에 들어있었던 원은,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녹말이, 셀로판지 안에 있던 녹말이 바깥으로 못 나가겠네. 못 나가. 덩치가 크니까. 근데 어떤 셀로판지 안에는 다른 걸, 포도당용이 왜 집어넣어줬어? 포도당은 덩치가 작거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 분자계가 작으니까. 소화된 상태처럼 분자계가 작기 때문에 여기 셀로판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포도당은 바깥으로 나가고 녹말은 못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소화가 필요한 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물질의 크기가 큰 녹말은 그죠? 못 나가고 포도당은 나가고 그래서 녹말은 포도당보다 큰 영양소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밥을 먹어 섭취한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려면 어떻게 되나? 반드시 녹말을 포도당처럼 분해하는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세포막을 통해 통과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반드시 녹말을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큰 지방이 있고요. 작은 지방으로 바꿔줍니다. 누군가요?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바꿔주나요? 쓸개즙. 자, 쓸개즙이 지방의 기계적 소화를 해줬고요. A는 지방의 기계적 소화하고 B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화학적으로 소화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를 소화하다가 되면 A는 쓸개즙으로 간에서 생성된 다음 질기에 저장됐다가 작은 창자로 분비돼서 기능하는 거고요. B는 라이페이스로 이자에서 생성된 다음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A의 B의 작용. A는 큰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표면적을 넓혀주는 기계적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B는 화학적 소화죠. B는 쓸개즙에 의한 지방 유화작용, 기계적 소화. 그래서 네, 나머지 A는 기계적 소화, B는 화학적 소화. 그죠? A는 기계적 소화, B는 화학적 소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지금 심장 구조인데 A가 한 방이네요. 한 방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역류되지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심장에서 혈액의 이동에 관여하는 가압혈압까지 이름을 포함해서 소설합시다. 자, 가는 우심방, 나는 우심실, 다가 자심방, 라가 자심실. 보이죠? 이제 눈에 외워놨으니까. 우심실에서 들어왔던 혈액이 폐동맥을 거쳐, 그죠? 좌심방으로 들어올 거고, 좌심실에서 나갔던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 온몸을 돌아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크게 굵직굵직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저는 바쁘니까 여러분이 썼다 치고 4번으로 갈게요. 혈액을 구성하는 A부터 D까지가 뭡니까? A는 백혈구, B는 혈소판, C는 혈장. 나머지 공간이 C입니다. 나머지 공간이 C여서 C는 혈장이고 D가 적혈구. 아, D를 물어봤구나. sorry. D는 적혈구로 모두 세포 성분이 혈구에 속합니다. 근데 C는 액체 성분이 혈장 되겠네. 제가 잘못 봤네. 아,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4번에 2번 같은 게 나와. 자, 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고산지대가 어디야?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뭐 어디 케냐? 거의 뭐 어디 뭐 엄청 스위스? 이렇게 고지가 높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뭐 자마이카 공화국 같은 그런 데서 뭐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이렇게 선수가 나오면 엄청나게 폐활량이 커요. 오케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신체 능력이 좀 더 뛰어나. 왜 뛰어나냐면 해발고도가 워낙 높으면 외부 기체의 기압이 높아나죠. 산소가 많아, 적어. 산에 적어. 산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자,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잖아. 중력이 작기 때문에 기압이 낮거든. 그럼 주변에 기체가 적어. 주변에 산소가 평지보다는 훨씬 더 적어. 그러면 이 생명체가 살려면 그치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훨씬 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나를 똑같은 풀도 살려고 생존하려고 적응을 한 거야. 어떻게? 동일한 시간 안에 흘러다니는 시간 안에 캐치하는 캐치자가 더 많도록 캐치할 수 있는 캐치자가 훨씬 더 많도록 주변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같은 시간당 혈액이 흘러갈 때 훨씬 더 산소를 캐치해오는 산소 운반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즉 적혈고수가 평지대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오케이? 그래서 동일 단위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적혈구들이 뜨그뜨그 굴러가니까 훨씬 더 많이 산소를 단위 시간 안에 더 퍼와서 주변의 공기는 적지만 운반할 수 있는 캐리어들이 훨씬 많아서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몸의 조이스옆에 똑같은 농도만큼 산소를 공급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적혈구가 많은 형태로 운동을 하니까 근육세포에게 산소를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근육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효율이 더 크겠지. 그래서 그런 고지대에서 적응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곳에 있었던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평지대의 집안에 살고 있었던 얘네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능력이 영양치가 뛰어나요. 실질적으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주면 자, 적혈구가 보통 평지대에 사는 1세제곱 혈액의 부피랑 여기다 적어줘봐. 1세제곱 혈액의 부피당 적혈구 개수가 45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돼. 평지야, 평지. 적혈구수야, 적혈구수. 일반적으로 적혈구수야, 적혈구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활구도가 높은 지역에서 적응한 사람의 적혈구수는 이 혈액의 부피 이만큼의 1세제곱 밀리미터의 혈액의 부피 이만큼의 얼마? 750만 개 정도 돼. 훨씬 더 뛰어나죠? 캐리어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똑같은 효율을 더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주변이 적으니까. 오케이? 산소가 더 적으니까. 훨씬 더 많이 운반해오려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해발고도 높은 지역에 적은 사람이고 평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개수가 떨어져 있다고 하자. 한 200만 개로. 그럼 이 사람은 뭘 앓고 있을까? 아, 어지러워. 비냐. 왜? 산소 공급이 모든 세포에 원활하게 되겠니? 안 되겠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세포가 에너지 못 만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타. 그러면서 뭔가 혈액이 좀 힘들어. 그런 형태들을 우리 빈혈이라고 해. 빈혈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적혈구 숫자가 낮으면 어지럼증을 탄다거나 빈혈이 온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거야. 자, 알고 계셔? 빈혈.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고난이도 문제 있죠? 그죠? 고난이도 문제 얘가 어저께 숙제 내줬나요? 내줬었나요? 조금 읽어 내줬나? 우리 지금 7번, 8번 안 했지? 순환사가 있는데 7, 8번은 지금 한번 풀어보자. 7, 8번 풀어봐요. 7, 8번 지금 풀어봐. 7번, 8번 지금 풀어봅시다. 외워놨으니까 어렵잖아. 여기 그림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이렇게 모식도의 그림이 여러분의 책에 나와 있는 7번처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크로스로 외우게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 무심방, 무심실, 무심방, 무심실, 좌심방, 좌심실 있으면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어디 갔어 빨간색? 여기 있다. 빨간색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오케이? 그러면 좌심실과 연결된 여기 나가 혈관 이름 뭐예요? 나가 뭐예요? 나가 뭐예요? 나가 대동맥 아닌가요? 바로 나야지. 좌심실, 대동맥.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는 무심실 B에 연결되어 있는 다는 뭐예요? 다는? 다가? 그래, 다가 대동맥.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되게끔 외우라고 시킨 거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모식도로 나오니까 대동맥이고 너가 대동맥이고 맞죠? 자, 그럼 풀어보자. 오는 거 다 몇 번이라고 했니? 몇 번이겠니? 자, B와 D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네, B와 D는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B는 폐동맥과 D는 대동맥과. 기쉬운 거 아니야? 너무? 외워놨으니까? 왜? 너무 쉽잖아. 1번 틀렸어? 왜 틀렸어? 가와 다가 정맥이야. 가와 다가 정맥이라고? 다가 지금 폐동맥인데? 그쵸? 오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정맥들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정맥들일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는 대정맥. 그죠? 가는 대정맥, 라가 폐정맥. 헷갈리지 말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3번만 맞더라. 자, 8번 갈게요. 8번에 혈액이 이렇게 온몸 순환을 할 거야. 그죠? 여기 너무 착한 문제다. 혈관 이름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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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죠? 그럼 위에 나가는 게 CO2고 들어오는 니은이 O2겠죠? 맞죠? 그 다음에 돌세포에게 주는 니은이 산소고 받아오는 기억이 이산화탄소. 그럼 기억은 이산화탄소 기억났네요. 맞죠? 자, 폐동맥에는 폐성맥보다 니은이 많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 된다. 맞니? 맞겠니? 폐동맥인데 폐동맥은 정맥혈이랬잖아. 틀리죠? 폐동맥은 정맥혈, 폐동맥은 정맥혈. 그죠?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어때? 디귿 온몸의 모세혈관 이산은 기억과 함께 노폐물이 니은과 함께 영양소가 이동한다.
맞죠? 3번 맞습니다. 오케이, 넘겨.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호흡 운동과 대사를 할 거야. 오늘 5분 남아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줬던 숙제 지금 해줘봐. 방금 내줬던 숙제 해줘봐. 다음 시간에 호흡과 대사를 쭉 나가거든요. 자, 팀원 나를 싸우고 계시는데, 네. 숙제를 지금 풀어주세요. 숙제. 감사합니다. 숙제 풀어주시고 퇴근합시다. 우리 숙제 풀다가 퇴근합시다. 이런 날 흔치 않아. 내가 이렇게 일찍 끝내준 날 흔치 않잖아. 숙제.